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5 탄도미사일이 공개되자 전세계 미사일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 끼치는 현무5 미사일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동북아 힘의 균형을 재분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무5가 공개되고 나자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에게 핵보다 더욱 위협적인 무기가 현무5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발사하더라도 중국 수뇌부가 지하에 숨을 경우 미국을 향한 반격이 가능하지만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m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수뇌부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사령관을 제거했을 때의 방법과 동일하며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있는 건물들도 무너뜨리는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지도부는 대만 침공 시 현무5에 미핵탄두를 탑재해서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이처럼 한국의 현무5가 중국 시진핑의 중대 전략들을 무산시키는 가장 큰 억제제가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시진핑의 최측근 참모이자 중국 최대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부원장 리 양은 신시대 중국의 통일과 부흥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1. 대만 수보, 2. 북한과의 통합 가능성, 3. 남중국해 구단선, 4. 라다크 지역 국경선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따라 신시대 중국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발한 사거리 5,5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5는 중국의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무5는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사거리 내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벙커버스터 기능을 통해 중국 지도부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지도부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어 대만 수복을 시도할 때 중국으로 하여금 더 신중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미국의 참여는 거의 확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통해 대만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경우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주한미군이나 현무5와 같은 한국의 전략 미사일들은 어느 위치에서라도 중국의 지휘체계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억지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나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사실상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대만 침공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북한도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식량, 연료, 의약품 등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북한의 내부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종종 과거에 해왔듯이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북한은 핵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진행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한국 역시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막무가내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통해 협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현무5를 통해 대칭적 대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무5의 개발이 동북아의 군사정치 계획까지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벙커버스터 하나 개발된 것 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42년간의 명맥을 이어온 레바논의 시아파 이슬람주의 성향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종결낸 것이 바로 2,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전투기 8대를 동시 출격시켜 폭탄만 80톤을 쏟아부으며 헤즈볼라 지휘부를 괴멸시켰는데요. 괴멸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 수장인 나스랄라를 포함해 2인자 슈크르 및 각종 부대 사령관들 8명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초 단위로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BLU-109 폭탄 100기를 퍼부었죠. 수장을 잃은 헤즈볼라는 동력을 잃어 사실상 산송장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처럼 강력한 BLU-109 폭탄이지만 이 역시 현무5의 위력에 비교하면 귀여운 애교 수준입니다. 현무5의 위력은 단체가 아니라 정말 국가마저도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요. 현무5는 9톤의 탄도 중량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BLU-109의 약 10배 이상 무거운 중량입니다. 거기다 자유낙하하여 아음속의 속도를 지닌 BLU와 달리 현무5는 무려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데요. 이 속도에서 충돌하는 물체는 극초음속 충격력을 발생시키며, 이는 벙커버스터의 관통력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에너지가 더 커지며, 이는 목표물에 더 큰 충격과 침투력을 제공하죠. 한 군사매체에서 계산한 BLU-109 폭탄 대비 현무5의 위력은 무려 1307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현무5 한 발이 BLU-109 1307발과 같다고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무5의 운동 에너지가 1307배 더 크다는 것은 목표물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관통력과 파괴력이 그만큼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실제 상황에서는 더욱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타격을 단 한 발로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BLU-109 다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 수단이 됩니다. 특히 지도부의 권력이 집중된 북한이나 중국의 경우 헤즈볼라를 끝장낸 BLU 폭탄의 1300배에 달하는 현무5는 그저 공포 그 자체인 것이죠. 현무5의 개발은 블루팀인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레드팀인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로 헤즈볼라를 척결한 것은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CIA는 다소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란에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락망 접속 방법을 해당 국가 언어로 안내했는데요. 딱 세 곳이었죠. 북한, 중국, 이란이었습니다. CIA는 지난 1일 유튜브에 다크웹에서 CIA를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북한 표준어, 중국어, 이란 공용어인 페르시아어로 안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IA는 이미 비슷한 방법으로 러시아에서 정보원을 모집했으며 이제 북한, 중국, 이란에도 이를 적용하려 한다 했죠. 한글로 된 안내를 보면 북한에서 쓰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생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생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선생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에 연락하기 전에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키십시오. 선생의 집이나 직장에 있는 컴퓨터로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최신 판본의 외부 열람기를 쓰십시오. 외부 열람기의 Chrome, Firefox, Safari, 선생이 선택한 외부 열람기에서 비공개 열람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익명 모드, 사생활 보호 모드, 개인정보 보호 열람 방식 등 위의 주의사항대로 한 후에 선생의 컴퓨터에서 검색 이력과 외부 열람기 사용 이력을 반드시 지우십시오. 선생의 신변한 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연락할 때 토르망을 이용하거나 선생의 조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믿을만한 VPN 봉사업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망사용을 하지 않으면 선생이 방문한 모든 외부 사이트를 안전기관이나 정보기관 혹은 제3자가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 사이트와 사이트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지만 위에서 안내한 대로 하지 않으면 선생이 방문한 사이트를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연락해야 선생의 신변안전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선생과 같이 일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편으로 협력하라는 최후 통첩 같다면서 최근 동북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무5 개발도 포함되겠죠. 특히나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벙커버스터로 제거한 후 다음 타겟으로 이란 정부를 지목한 뒤 곧 머저나 이란에도 자유가 올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한국은 현무5라는 게임 체인저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모든 사거리 안에 포함시키며 이를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는데 이곳에서는 미국 핵무기와 한국 재래식 무기의 통합 운용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창설식에서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함께 참여하였죠. 뭐가 됐든 현재 블루팀과 레드팀의 대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무5가 공개된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참 다행인 것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6까지 개발해놓고 공개할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라고. 오늘 한 줄 평, 어쩌면 평화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일지도.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